결국엔 다 빚이더라 등 여러가지 부동산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 사느라 빚더미 결국엔 다 빚이더라. KBS 김나나 기자 보도 여기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에는 7억 238만원으로 2018년에만 4,200만원 정도 넘게 급등을 했답니다. 자, 서민들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서울서 집 마련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됐는데, 자, 이렇게 고가로 형성된 서울 아파트 구입이 대출 없이 불가능해 보여서 기자가 서울의 각 지역 앞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5개 단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강남구, 마포구, 노원구 등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100채 정도씩 검토를 진행을 했대요. 자, 등기부 등본 은행 근저당 설정된 집은 46.2%였는데 53.8%는 대출은 없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한 갭투자일 가능성이 크다. 자, 평균 대출액 얼마인가 봤더니 4억 400만 원이에요. 집값의 41% 정도를 빌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출 한도로 다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단지들의 최근 3년간 주인이 바뀐 아파트는 넉 채 가운데 한 채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시기를 나눠서 봤더니 8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최근의 집값 급등을 보면 실제 거래는 적고 호가만 뛰는 상황이 이 조사로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 8일 부동산 대책까지는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엔 거래가 거의 없더라, 생각보다. 자, 거래가 많은 줄 알았는데 거래가 별로 없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뛰는 가격 단합을 의심할 만한 이제 정황이어서 나타나는 거죠. 자, 무주택자들의 관심은 서울서 가깝다는 3기 신도시 조성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비싼 집 더 안 오르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한 포인트라고 기자는 잡았습니다. 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더 오르면 더 센 정책을 내놓겠다고 고언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 집값의 안정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서 당분간은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결국엔 이 비싼 가격 다 빚으로 해결했다는 거죠. 자, 저희가 그때 이제 가계소득 증가한 이제 4, 5년 전과 지금과 비례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물가 상승분밖에 안 따라가더라. 결국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대출로 인해서 이 대출이 집값으로 집값 상승분을 높여놨더라. 자, 지금 대출 보면요, 이제 2014년, 2015년부터 2014년에 이제 1,000조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은 오히려 집값 급등 시기에 이제 대출 증가율이 이제 대출 집값 하락 시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더라. 거의 10%대, 12%대까지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서 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했고 그 대출은 전부 다 자,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데 사용이 됐더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주택 금액의 거의 이제 4억 441%를 이제 내 집 마련한테 썼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로 41% 집값의 41%를 대출을 키고 샀더라. 그럼 결국엔 이 사람들도 투자 겸해서 들어갔는데,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이제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없이 원금 이자 동시 상환이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이 고정금리가 아니는 변동성 금리를 이제 적용해서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고정금리도 5년까지밖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취약계층,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 급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소득이 증가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이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면 솔직히 건전한 이제 가격 상승이라고 좀 봐요. 하지만 이게 투자 수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집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뒤늦게 뛰어들면서 높은 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결국엔 다 그 사람들한테 칼날이 돼서 들어오더라. 단기간 뭐 몇 달간의 집값 급등하는 거에 따라 연연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부담 없는 수준의 대출을 끼고 자금 계획을 세워서 집을 마련하신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정부에서 나온 다양한 이제 택지 공급이 이제 개정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택지들 기존 주택에 비해서 제가 볼 때 훨씬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그걸 노리십시오. 자, 그래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수요층 보면요, 일단 무주택자는 이제 청약으로 갈 거예요. 자, 이것도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이제 민간 청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공공청약으로 갈 거냐 이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자, 아무래도 이제 내가 버는 이제 자금이 한정적이면은요,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를 노리시면 되고요.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변에 기존에 공급됐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가밀지구나 과전지식정보 타운 같은 민간 아파트, 이것도 노려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앞으로 길이 많이 있어요. 굳이 그 기존에 지어진 낡아가는 아파트 호가 단합해서 가격 최대한 올리는 아파트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말이 대출이 4억이죠. 이거 원리금 상환하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계산해서 3.2%만 잡아도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이 정도 금리 이걸로 이제 매달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20년 동안.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다 흘러가게 되면요, 일반 소비층,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호경기가 반드시 국내 경기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여기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 희망자도 지금 요즘 이제 관망 상태로 일단 갈 겁니다. 뭘 보냐? 이 사람들은 일단은 투자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들어갈 겁니다. 자, 전세갭 투자, 솔직히 지금 부동산 대책과 큰 상관은 없지만은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이제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 무작정 지금 최대한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지는 과정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결국엔 이 투자 수요가 부동산의 앞날을 이제 결정할 건데, 자,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결국에 민간 분양이 증가하면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결국엔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없어질 때 투자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 갭 투자자, 일시적 2주택 희망자도 관망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집 못 사서 안 달랐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더라, 이상하게 매수자가 안 나타나더라, 이것이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수요자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연내 전국 12만 가구 아파트 분양 예정, 청약시장이 달아오른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이제 펼쳐질 예정인데,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 위례나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청약이 줄일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 시장은 이제 침체될 거라고 언론에서 예상을 하고요. 분양 시장은 후끈할 것이다. 실수요자가 다 분양으로 몰린다. 자, 그래서 일단 4월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된 국면으로 갔던 것이, 그때 이제 봄철 분양이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 허그에서 분양가를 이제 통제하면서 기존 아파트 대비 훨씬 저렴했거든요. 한 15%에서 20%.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다 글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집값 급등은 한 7월부터 8월까지는 솔직히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집이 없나 보다. 아직도 많아요. 분양할 아파트 아직도 많고요. 정부에서 새로 지정한 거 말고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26일 서울 부동산 26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려 12만 가구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에만 3만 3천 가구, 그리고 11월에는 4만 2천 가구, 그리고 11월에는 4만 2천 가구, 12월에는 4만 5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다. 자, 위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북일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가밀지구, 성남 대장지구 등 수도권 인근의 괜찮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을 하더라. 자, 이렇게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다는 건 그만큼 공공 물량이 많아요. 일반 분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합원 분량 빼고 일반 분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되는 북일의 첫 주자로 나서는 서울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 위례 포레자이 558가구는 이제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파트로 큰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눈여겨보실만 하다. 자, 현대건설이 짓는 실스테이트 판교 엘폴에도 836가구인데 연말까지 3,000가구가 대장지구에 공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11월에도 많아요. 11월에 은평구 응암동에 현대 힐스테이트 녹번역, 은평구 수색동의 DMC SK뷰, 사당 3구역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등이 11월에 분양 예정이고요. 강남구에도 많아요. 상하이 2차 재건축, 여기 위치 좋죠. GS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구 개포중구 4단지도 있고요.
서초구 무지개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강남권에서 계속 공급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역시 대장동에도 공급이 많이 있고요. 자, 12월에 위례 신도시에서 또 분양이 있고요. 그리고 과천, 별량동, 과천주공 재건축 아파트와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동시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실수요자 욕구를 충족할 만한 괜찮은 지역 많이 있으니까 무주택자들 전혀 좌절하지 마시고 청약 꼭 살피시고요. 여기 청약하는 정보 저희 쇼킹부동산에서 다 공고문 나오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분양 계획 일단 나온 거 보면은요. 요즘 핫하다는 이제 동대문구하고 강남구 두 군데서 이제 분양 물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이제 얼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성남시 대장동하고 하남시 하감동 이 두 개를 좀 눈여겨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가정동 그리고 당하동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데 어디냐? 검단 신도시가 신규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쇼킹부동산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좀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을 만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검단 신도시가 굉장히 서울에 인접한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 규모가 7만 가구로 굉장히 이제 도시 설계도 이쁘게 돼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7만 가구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생긴 택지개발지구 4만 가구가 넘으면 무조건 도시 철도가 들어와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 교통 호재는 반드시 반영이 되더라. 자, 그렇게 되면은 신축 아파트에다가 규모도 더 크고 서울에 더 가까우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이제 외진 지역의 이기 신도시들이 타격을 받는다. 이 검단 신도시가 드디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이제 경기도 서쪽에 주택 공급은 이제 검단 신도시가 상당 부분 이제 담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정동 루원시티 이 SK 리버뷰는 제가 알기로는 주상복합이에요. 그리고 가정동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적으로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이것도 공고문이 나오면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외곽 지역의 주상복합은 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파트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 보면 지금까지 2020년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2021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는데 2020년, 2019년 당장 이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입주 물량이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2008년, 2009년 입주 물량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을 보면 2021년에도 서울의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3만 가구 이상은 충분히 공급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4년간의 집값 부족, 집 부족, 주택 부족 현상은 이제 없어질 것이에요. 분명히 이제 주택 부족하다, 뭐 물량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지금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12월에 헬리우시티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강동구 지역에 입주하면은요, 절대 주택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은요, 홍콩이나 다른 지역과 외국과 다르게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걸 부시고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고요. 그런 아파트들 널렸어요. 게다가 20만 가구 이제 신규로 신도시 지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 계산해도 80만 명입니다. 서울에서 반만 잡아도 40만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추가로 공급된 거죠. 기존에 이미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왔던 100만 호의 빅은 별도로 얘기 드린 거예요. 앞으로 주택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자, 그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고요. 주택 부족하지 않아도 서울 강남 지역은 희소성 때문에 오를 것이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진짜 개소리예요. 왜냐, 서울 주택 부동산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거시적인 부동산 흐름의 영향을 받고요. 두 번째가 지역적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데 강남 부동산은 이 거시적인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실수요자들이 빠져나가서 거래가 줄어든다? 강남 지역이 제일 먼저 하락해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남 불패, 이거 굉장히 잘못된 소리다. 부동산에서 1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 단속 무서웠나?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44%가 감소를 했다. 자, 한번 내용 기사 보겠습니다. 자, 26일 부동산업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9.13 직후 일주일간 이제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3,000건으로 직전 일주일에 비해서 44.3% 감소했다. 자,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1만 건이 등록됐고 3일부터 9일까지 9,900건으로 자, 10일부터 16일 사이에 3,94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자, 17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1,973건으로 앞서 8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수 최고 수준인 21,824건으로 작년 8월에 6배에 달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점점 허위 매물 신고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기소와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9.13 부동산 대책에 다 나왔고 그 이후에 경찰이 이미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가슴들이 이제 쫀 거죠. 자, 정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 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가 되더라. 자,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허위 매물 신고가 많거나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자, 언제부터 이슈가 됐냐? 자, 이제 뭐 2018년 이제 4월부터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언론 통해서 PD수첩이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이제 공론화 시킨 거고요. 2017년 말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시 한번 집값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이 됐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집값 단합을 위한 집값 급등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너무 잘못했던 거예요. 자, 이거 집값 단합에 의한 선의 피해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조사를 해서 법을 바뀌면 나중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뭔가 강하게 나가고 처벌되는 사람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소 부동산 매물 클리닝 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되자 신중하고 확실한 신고를 위해 이제 증빙을 첨부하는 등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더라. 자, 이거 뭐 딱 보면 보이죠. 뭐 이걸 사람들이 허위 매물로 신고한다 아닌다. 뭐 한 달에 5건으로 제한하긴 하지만은 뭐 반복적으로 뭐 저가 매물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신고하는 사람 뭐 신고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 단합이 깨지는 과정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거래가 실종되죠.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빠르게 실종된 상황입니다. 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출도 못 받고 이제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거래가 붙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분양가가 저렴한 민간 분양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주택 거품은 더 빠르게 빠질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빠지냐? 거래가 실종되면서 매물이 증가됩니다. 자, 뭐 지금 뭐 서울에 매물이 없다 이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잠깐 걷어들인 거예요. 이거 매물이 거래가 실종되면 매물 정말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먼저 빠지고 대단지 순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잠실주공 5단지가 3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는 거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급매물이 서로 가격을 경쟁을 하면서 점점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디 순으로? 재건축,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중소형 단지로 이게 확산해서 나가고요.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매물이 누적되면서 거품이 이제 붕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단합이 실종되더라. 결국엔 여러분들이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사면 집값은 더 저렴해지고 단합도 거래가 없을 때는 허용이 안 되더라. 그것도 거래가 따라와야 단합이 되는 거죠. 거래가 없이 단합만 한다고 가격이 오르지는 않더라. 자, 이 내용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 구독, 공유가 여러분들의 아파트